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말 핫한 이슈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둔촌주공인데요.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의 갈등도 많았었는데 해당 부분 관련해서는 일전에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사가 중지가 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드디어 공사 재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공사 중단 185일 만에 재개가 되었고 드디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공사 재개 요건 자체가 1월 전까지 일반 분양을 하는 게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가도 확정이 되었는데요. 3.3제곱미터, 즉 평당 3,829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5평이라고 불리우는 5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9억에서 10억 원, 33평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3억의 분양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둔촌주공에 또 다른 논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부엌뷰 논란인데요. 둔촌주공 주방뷰 혹은 옆집뷰로 검색했을 때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부동산 커뮤니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둔촌주공이 부엌뷰다, 옆집뷰다 라는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해당 부분이 논란이 되자 언론에서도 너도 나도 기사화를 시켰습니다. 이는 부동산 유튜브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둔촌주공이 국내 최초 옆집뷰다, 기다렸었던 둔촌주공의 배신이다, 요리하다가 소금도 빌릴 수 있다, 둔촌주공 분양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도대체 어떤 사항이 문제길래 이렇게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주공 84 2타입이 문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게 되면 텀이 있게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짧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부엌 간에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다가 마주 보는 거 아니냐, 혹자는 창간의 거리가 탁구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서로 탁구 치면서 놀면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얼마나 좁길래 그러냐, 기사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주방 간 창문 거리가 약 2.6m 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D자로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방뷰, 옆집뷰가 이렇게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둔촌주공이 안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막상 일반 분양을 받으려고 보니까 타입조차도 문제더라 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설계는 잘못이 없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기본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항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둔촌주공의 평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84 2타입 같은 경우는 논란에 부엌뷰가 나오게 되는 공간이 있고요. 84 D타입 같은 경우는 부엌뷰가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떤 타입이 좋은가요? 84 2타입 다들 안 좋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84 D타입이 더 좋은 건가요? 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84D가 더 좋은 거 아니야? 84E는 이거 부엌뷰 나쁜 거야 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정답부터 설명드리다 보면 84E 타입이 더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둔촌주공에 해당 설계는 어떻게 따지면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화 설계를 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아파트 구조와 설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라고 했을 때 판상형과 타워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면도 두 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평면도와 왼쪽에 있는 평면도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구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왼쪽에 있는 평면이 더 좋은 평면입니다. 전형적인 3베이의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왼쪽에 있는 평면 같은 경우는 2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복도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드 스페이스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왼쪽에 있는 게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타워형 혹은 탑상형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인데요. 오른쪽과 왼쪽 어떤 게 더 좋은 구조인가요? 둘 다 3베이 구조고 배치 형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엄연하게 다른 타입이고요. 하나는 판상형, 하나는 타워형입니다. 이 구조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본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이제 구조의 차이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아파트 단지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왕십리 뉴타운 3구역 센트러스의 배치도입니다. 센트러스 배치도를 가져온 이유가 생각보다 평면을 잘 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딱 보았었을 때 우리가 통상 말하는 판상형 구조는 바로 어떤 걸까요? 판상형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직사각형의 일자형 배치가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42 타입들 이런 게 판상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디귿자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판상형 배치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2 타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판상형의 전형적인 타입 3베이에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2개 구조가 나오고요. 또 가장 큰 판상형의 특징 중 하나가 맞통풍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실과 부엌 간에 환기가 되는 구조를 알 수 있는 게 판상형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아파트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전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아파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워형 구조를 볼 텐데요. 타워형의 경우는 아래 배치도에서는 해당 구조들이 타워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워형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심부 코어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가구를 묶어서 탑을 쌓듯이 짓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타워형의 구조적 특징상 환기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심부 코어에 맞닿고 있는 2호 라인과 3호 라인 같은 경우는 뒤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고요. 타워형이라 해서 다 환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호 라인과 4호 라인 같은 경우는 맞통풍이 될 수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는 다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즉 맞통풍, 환기가 안 된다. 이렇게 옆으로 환기가 되는 기역자 환기 구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똑같은 타워형이라 해도 84B 타입처럼 이렇게 날개 부분에 위치한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판상형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맞통풍이 가능하다라는 게 즉 판상형과 타워형의 핵심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 아파트 단지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중심부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는 환기가 안 되고 날개 쪽에 있는 부분들이 환기가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바로 기출 변형 문제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었던 타워형과 판상형 둘 다 아파트 동입니다. 그런데 센트러스를 보게 되면 129동, 130동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단지인데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딱 배치도만 본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59 C타입과 40제곱미터 그리고 59 B타입은 딱 봐도 뒤가 막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84 G타입과 84 H타입 같은 경우는 뭔가 맞통풍이 될 것처럼 보이죠? 실제 사진을 보았을 때도 해당 부분은 막혀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날개 쪽 부분은 될 것처럼 보이는데 평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4H 타입입니다. 보게 되면 어떤가요? 앞에 부분은 3베이로 갖다가 빼놓긴 했는데 뒤쪽을 보았을 때 벽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외기실이 있어서 사실상 부분적인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긴 했지만 완벽한 판상형 구조는 아니다. 그래도 설계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환기가 되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84G 타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맞통풍 구조의 전형적인 판상형 타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판상형이라고 했었을 때 전형적인 직사각형 구조만을 판상형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타워형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맞통풍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역시 판상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 즉 맞통풍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질문 드렸었던 해당 2개 타입을 여러분들은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A 타입이 좋은가요? B 타입이 좋은가요? 이제는 딱 볼 수 있죠. A 타입이 좋은 겁니다. 즉 창이 뚫려 있냐, 맞통풍이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요. B 타입 같은 경우는 맞통풍이 안 되죠. 뒤쪽이 막혀 있고 주방 부분을 뚫어놓긴 했지만 이렇게 기역자 환기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이 판상형과 타워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판상형과 타워형의 구조 차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논란의 중심지였던 둔촌주공 케이스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까요? 둔촌주공의 배치도입니다. 해당 배치 같은 경우는 앞뒤로 맞통풍이 되기 때문에 판상형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미음자의 타워형 배치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깊게 들어갔을 때 타워형 배치의 특징도 구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워형 자체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는 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지 배치가 쭉 되다 보니까 마통풍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보여지고 있죠. 논란의 부엌뷰와 앞집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풍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만 통풍할 수 있도록 일부러 뚫어준 거다라는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엌뷰의 정체는 이상한 설계가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기를 신경 써준 특화 설계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음자로 아예 되어 있는 것과 환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파여져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공사비가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장재도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창도 더 붙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경을 써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따지면 구조와 설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질문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죠. 판상형과 타워형을 놓고 보았을 때 판상형 구조가 더 좋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타워형을 놓고 비교했을 때 부엌뷰가 좋냐 아예 막힌 게 좋냐 라고 생각해보면 부엌뷰라도 좋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것인데요. 부엌뷰를 비판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타워형 구조가 왜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을 보면 어떤가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요. 딱 봐도 바둑판식으로 갔다가 판상형 아파트 구조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건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 기사인데요. 디자인서울 총괄본부를 발족하면서 내세웠던 게 바로 디자인서울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서울이라는 것 자체가 성약감 아파트들을 탈피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았었을 때 천편일률적인 성약감 아파트들이 디자인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해당 구조를 탈피하겠다라는 게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디자인 서울이었는데 시장이 바뀌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 지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았을 때도 성약가 아파트 퇴출은 마음에 들었었는지 해당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성약가 아파트가 효율적인 구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공간 효율성이 가장 높고 통풍과 일조권이 가장 좋은 게 성약감 모양이다. 겉으로는 멋진 건물이지만 실제로 살기는 불편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약가 아파트라고 비판하긴 하지만 일률적인 동배치로 인해서 전세대가 남양 배치도 가능하고 또한 채광과 통풍 역시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약가 아파트만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심의를 넘기게 되면 경관 심의에서 줄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성약가 아파트가 1조 채광 통풍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긴 했었지만 성약가 아파트는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들, 즉 아파트 층수가 10층대로 지어진 건축물은 그렇게 지을 수가 있었지만 요즘에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20층 넘게 고층으로 짓게 됐을 때는 인동 간격이라든지 일조권, 채광, 조망 등의 고려를 하다 보니까 타워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적인 제약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상형으로만 하고 싶었어도 어쩔 수 없이 타워형도 배치하게 되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둔촌주공의 평면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타입인가요? 84E 타입이 좋은 건가요? 84D 타입이 좋은 건가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84D 타입이 더 안 좋은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이 막혀 있고 기역자로 환기가 된다는 부분, 84E 타입 같은 경우는 원래 해당 부분이 막혀야지 정상이지만 오히려 설계적으로 배려를 해줘서 마통풍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건설사가 그렇게 허술하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84E 타입의 경우는 애칭유리라고 해가지고 불투명 유리가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환기창 역시도 엇갈리게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 말하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떠드는 것처럼 부엌뷰로 갖다가 서로 마주볼 일들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따지면 해당 부엌뷰 논란은 비전문가들이 야기시킨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자님한테 해당 부분은 오해라고 제가 설명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둔촌주공 조합에서도 오히려 입주자한테 더 좋은 설계로서 해당 논란은 오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영상을 통해서 둔촌주공 부엌뷰 논란이 진짜 논란거리인지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인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둔촌주공의 논란 포인트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에 싸웠었고 공사 중단에 대한 파행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일반 분양자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게 정당하냐, 이런 사항으로 갖다가 비판하는 것은 사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부엌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따지면 비판의 포인트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부엌뷰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판상형과 타워형의 구조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논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 논란은 분양가가 생각보다 비싸다, 가점이 높지 않을 것이다, 완판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논란은 해볼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라는 점 정리해보면서 본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